주말에 큰 사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하산을 하다가 눈사태를 맞이해서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눈사태 규모가 매우 커서 아직까지 구조가 안 된 상태고요. 지금 한국 정부는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이 더 추가 구조자가 나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 코스가 어떤 곳이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탁재형 여행 전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제 사고사라서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는 없지만은 지난번에 일단 나오셨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탁재형 PD가 작년 10월 정도에 아마 나왔던 걸로 제가 네네.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뭐였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에 네, 2016년이요. 2016년에 같이 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네, 했던 그때는 랑탕 코스였습니다. 예, 랑탕 코스. 여기하고 네. 코스는 다른 거죠? 코스는 다르죠. 예, 어쨌든 그때 그래서 사진도 많이 공개하고 그때 에피소드도 공개했었는데 그날은 어쨌든 같은 히말라야 소식인데 굉장히 이제 밝고 재밌겠는데 네. 오늘은 그럴 수는 없는 좀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좀 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사고 난 지역이 네. 그러니까 코스가 저희가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몇 개나 있어요, 코스가? 이런 데가? 그러니까는 그 안나푸르나 지역이 예.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곳이 옛날부터 그 네팔에서 티벳,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교통로로 이용이 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 그 길이 그냥 한 줄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저마다 일정을 자기가 좀 길게든 짧게든 좀 이렇게 자유도 있게 구성할 수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가는 또 그런 코스입니다. 코스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지금 사고가 난 곳은 이제 ABC 트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ABC 트레일. 네네. 예. 그러니까 이 ABC, 그러니까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인근 지역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짧은 기간 안에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코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네네. 지리산에도 네네. 코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종주 코스, 3박 4일 코스도 그렇죠. 있고 네네네. 중간에서 올라가서 짧게 네네. 이렇게 내려온 코스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비교적 짧은 코스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거죠? 예. 코스를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알파벳의 Q자처럼 생겼습니다. Q자요. 네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돌아가는 둘레길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Q자의 그 직선 부분 있잖아요. 예. 그 직선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지금 사고가 난 ABC 트레일이고 그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안나푸르나 라운딩이라 그래서 가운데 안나푸르나를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둘레길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사고가 난 것은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직선으로 치고 빠지는 그 ABC 트레일이라는 곳에서 지금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고 일정이 짧지만은 안나푸르나에 꼭 가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그 코스로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사고가 난 이 등반 팀의 경우에는 예. 그 트레일에서도 일정을 좀 더 짧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일정이 원래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게? 제가 지난 12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 코스를 다녀오셨어요? 네네, 동일한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동일한 코스로 다녀왔는데 그때 예. 저는 포카라, 그러니까 예. 카트만두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예. 포카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포카라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부터 해서 다시 포카라로 돌아오는 데까지 해가지고 저는 8박 9일 정도로 진행을 했었어요. 8박 9일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경우에는 제가 이분들의 일정을 이렇게 따져봤는데 예.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5박 6일. 네네네. 5박 6일 중에서도 사흘째 날에 이제 사고가 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데요. 네네네. 이 코스가 그래서 산사태가 잦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히말라야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에 하나고요. 여기가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아주 그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예. 비경을 보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특정 그 구간이 예. 이 코스 중에서도 특정 구간이 지금 사고가 난 곳이 그러니까 2,850m
히말라얀 로찌와 예. 3,230m 데우랄리 사이에 예. 그 힌쿠 케이브라는 그 동굴이 하나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동굴이 한 3,170m 정도 높이에 있는데 예. 그 인근에서 지금 이제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은 폭설이 내릴 때는 눈사태가 좀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곡인 거죠? 우리가 그 걷는 코스가 약간 사실 제가 그 계곡에 현장 사진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예. 뭐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가 V자 곡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코스 전체가 다 이런 V자 곡인 건 아닌데 특히 예, 예. 이 지역이 굉장히 깊숙한 그 경사가 깊은 V자 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사태, 눈사태가 일어나면은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묻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이 지금 길은 그러니까 예. 한쪽 절벽 사면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길도 좁고 예. 계단도 많고 이래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 그 꼭대기에서 눈이 덮치면 피할 데가 좀 잘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렇군요. 12월에 작년 12월에 가셨을 네네. 때도 그럼 눈이 많이 있었나요, 그때도? 작년 12월 달에 갔을 때는 눈이 제법 많이 쌓여 있었는데 뭐 눈사태가 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 한 발목 정도 쌓이는 눈이 있어서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게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를 눈사태 조짐 같은 게 혹시 뭐 알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예. 뭐 우리 정도로 정밀하진 않지만 일단 여기 그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서 예. 그 기상 예보를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계속해서 가이드로 종사한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정보망을 통해서 인적인 정보망을 통해서 지금 날씨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도 된다 안 된다를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말을 100%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예.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당시에 이 사고가 났을 때 뭐 직접 뭐 확인은 못 해보셨겠지만 그때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신호들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예, 이제 예. 사고가 난 것이 17일이고요. 예, 예. 트레킹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16일. 예.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포카라에 도착을 해서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트레킹 시작점까지 온 것이 15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곳에 도착했던 다른 분의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면은 예, 예. 15일 날은 그 포카라 날씨가 비교적 맑았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미 그러니까 그 페북 타임라인에 글을 올린 그분조차도 15일 날 지금은 날씨가 맑은데 내일부터 눈이 시작될 것이라고들 한다. 걱정이 된다. 라는 글을 올리신 걸 제가 봤었고 예, 예. 16일부터는 이미 포카라 지역도 굉장히 흐려지고 산 쪽에는 구름이 가득 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미 산 쪽에는 그 폭우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서 기온이 떨어진 곳에서는 폭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은 16일 날 시누아라는 곳에서 2,300m 정도 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데우랄리까지 한 번에 올라가신 걸로 보여요. 한 9시간 정도 걸렸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 기상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아마 더 오래 걸렸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8박 9일 정도 걸리는 거를 네네. 5박 6일로 단축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굉장히 많은 하루에도 많은 일정을 소화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 네네네. 또 하나는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 네네네. 어디 산장에서 쉬거나 네네. 롯지에서 쉬거나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일정이 짧다 보니까 무조건 다음까지 가야지만 최종 코스를 다 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에 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추정하는 건데 예, 예. 이분들이 아무래도 그 봉사 활동을 겸한 트레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트레킹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한정이 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11박 12일의 일정인데 그러면은 그 카트만두로 비행기 타고 도착하고 떠나는 이틀을 빼면 이제 10일의 일정 아닙니까? 예. 이 10일 중에서 5박 6일을 트레킹에 할애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다시 이제 포카라로 돌아와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오고 그래서 귀국하는 일정까지 아마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심적인 압박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하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뭐 우리 탁재영 PD도 그러면은 날씨가 안 좋아서 산행을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뭐 다른 날로 잡거나 뭐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네네. 그 현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식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다른 등반 팀보다도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날짜를 운영하는 편이거든요. 아, 날짜를 좀 길게. 그러니까 예. 개 중에는 한 반나절 정도만 걷고 쉬는 날도 있고 예, 예. 아예 뭐 그 현지에서 같은 숙소를 2번 쓰는 그런 날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현장의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곳에서 그냥 가만히 대피해 있다가 예. 날씨가 좀 좋아졌을 때 약간 무리해서라도 내려간다든지 아. 뭐 이제 이런 식의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간이 좀 있어야지 우리말로 그렇죠. 유두리 있게 갈지 유도리는 말지. 우리말은 아닙니다. 아, 네. 아닌가요? 우리말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네. 짧아서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뭐 운용의 묘를 살릴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네네. 이번에는 뭐 이분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일정이 짜여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원인을 좀 추정을 해보자면은 네네. 어찌됐든 5박 6일 안에 그거를 무조건 봐야 되는 이런 네네네. 거에 좀 몰리다 보니까 좀 날씨가 안 좋아도 강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뭐 이런 좀 안타까운 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그 한국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이 네. 산에 오셔서 특히나 히말라야에서 이런 큰 산에서 너무 산행을 극기훈련하듯이 내지는 군사훈련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천천히 산행을 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히 그 경치를 좀 가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네. 산에서 얻는 게 많으실 텐데 심지어는 예, 예. 그 꼭대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근데 꼭 여기 오셔가지고 약간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가 뭔가, 고산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네네. 그리고 뭔가 그 꼭대기 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내가 뭐 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좀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그 히말라야를 만일에 방문하신다면은 예. 좀 배제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좀 한국인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들 너무 바쁘세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길게 못 내고 짧게 하지만은 내가 여기를 갔다 온 건 어떤 나의 의지는 보여줘야 돼라는 게 많아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사들도 보면은 좀 대형 여행사의 경우에도 여기를 그 방금 이 충남 교육청 분들이 다녀오신 것처럼 예. 5박 6일의 일정으로 내놓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일단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쁜 예. 사람들 입장에서 이 기간에도 다녀올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비용도 더 낮아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더 매력 있는 상품으로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그 현지에 가보면 그래서 저는 옆에서 산 타는 다른 팀들 보면서 아이고 참 안쓰러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여기 와서 저렇게 왜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그 동계 산악 행군을 하고 계신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좀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제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원인과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고 앞으로 네. 구조 네. 뭐 좀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구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해외 사례를 보면은 예, 예. 뭐 2017년에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눈사태 속에서 40시간 정도 생존해 있다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고요. 40시간이요. 네네네. 예, 근데 예. 이거는 경우가 약간은 다른 게 눈사태가 덮친 가옥 안에서 예. 에어포켓이 형성된 안에서 사람들이 단체로 그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시켜 가면서 생존을 했던 사례였고요. 그게 집 안에 있었던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눈으로 덮이고 집 그렇죠. 안에? 네. 그리고 뭐 작년 연말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예. 스키를 타던 스키어가 눈사태에 휩쓸린 다음에 5시간 정도 있다가 발견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위치를 발신하는 그런 비컨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일찍 그래도 발견이 된 상태인데 예.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가장 무서운 거는 저체온증이거든요. 저체온증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 인간의 체온이 36.5도를 항상 유지를 하게 돼 있는데 예.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저체온증이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체온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28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심부 온도가 28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예. 혼수 상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아야 되지만은 지금 뭐 다른 나라 사례로 봤을 때 좀 뭐 엄청 좀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좀 상황이네요.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트레킹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한 보름 정도가 소요될 보름이요? 것이고, 네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눈이 다 녹아서 예. 그 밑에 지금 파묻혀 있는 것까지 드러나려면 예.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20일이요.
그리고 네, 그런 얘기를 눈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곡이라서 이게 네네. 많이 쌓였다고. 네네네. 그래서 어디에 파묻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뭐 20m? 뭐 눈 이렇게 쌓인 게 뭐 네네네. 이 정도 된다고 30m.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향후에라도 뭐 이제 눈사태를 이제 직접 마주하시지 않기만을 이제 저는 좀 바라는데 예, 예. 만일에 이제 바로 인근에서 그런 걸 목격을 하셨다. 음. 그러면은 그 지점에 뭐 가방이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다른 좀 지표가 될 만한 물체를 예.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으시면 향후의 구조 작업에 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네네. 방송에서 보니까 네네네. 그거를 촬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촬영만으로는 그 지점을 다시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예. 나중에라도 뭔가 지표가 될 만한 물건을 거기다 남겨놓으시면 향후 구조 작업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사태 완전히 이제 휘말린 게 아니더라도 예. 만일에 이제 눈이 이제 휩쓸려 오면서 뭐 자기가 이제 등산로에서 이탈을 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서 구조를 요청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고, 예. 그 다음에 눈이 5단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저체온증이 올 수 있으니까 예. 지포나 이런 것들을 눈이 자기 쪽으로 몰려오는 걸 봄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닫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배낭 같은 거를 다 풀고 가벼운 몸을 만들어서 예. 어떻게든 그 산 사면 쪽으로는 눈이 좀 덜 쌓이고 그쪽으로 예. 이동하다 보면은 발이 그 사면에 닿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쪽으로 헤엄치듯이 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뭐 그 사고인데 저희가 또 어쨌든 교훈을 얻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눈이 히말라야 이 안나푸르나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제 뭐 항상 쌓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언제 정도면 눈이 녹나요? 그럼 대체적으로? 그래서 언제 히말라야 트레킹- 날씨는 보통 이제 두 가지입니다. 건기 아니면 우기인데요. 예. 지금 12월, 1월 이때는 이제 우기에 속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오면은 굉장히 예. 많이 올 수 있는 시즌입니다. 아. 근데 사실 그 12월, 1월 이때를 특히 안나푸르나 지역에서는 코리안 시즌이라고 부르거든요. 코리안 시즌이요. 네네. 그 정도로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집중이 되는 아.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방학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겨울 휴가, 음. 그다음에 이제 연초에 좀 그 뭐 시무식 같은 거 끝내놓고 나면은 그래도 예. 좀 비교적 여유로울 때 음. 한 해의 업무가 완전히 바빠지기 전에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예, 연휴도 예.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에 이곳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예.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히말라야를 방문하실 때 가장 최적의 시즌을 고르신다고 하면 우기가 이제 8월에서 9월이면 끝이 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기가 끝난 직후,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 예. 이때가 히말라야를 즐기시기에는 가장 안전하고도 그 경치가 아주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9월부터 11월이면 네네.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죠. 어디 지금 놀러 갑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차를 잘 모으셔가지고 업무 미리 그러니까요. 맞춰놓으시고 맞습니다. 늦은 여름 네. 휴가 정도 떠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사실 너무 특정 시즌에만 이렇게 시간을 내고 좀 휴가도 해외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오래도 쓰고 네네. 이렇게 또 나눠서도 쓰고 그러는데 한국도 좀 그런 문화가 좀 자리를 잡아서 막 좀 다양하게 네. 그 여름에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예. 히말라야 특히 이제 이 안나푸르나 예. 네팔 지역들이 반드시 트레킹을 해야만 그 가치가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특히나 그 안나푸르나 트레킹의 출발점이 되는 포카라 같은 도시는 예. 굉장히 아름답고 거기에서만 휴양을 취하고 와도 예. 또 멀리 보이긴 하지만 안나푸르나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가셔서 기상 상황을 먼저 잘 알아보시고 네. 만일에 그 코스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트레킹을 포기하고 오히려 포카라의 분위기를 즐기다 오시는 것도 또 다른 용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기적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구조를 해서 빨리 수색을 더 열심히 해서 구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냉정하게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뭐 다음번에는 좀 더 이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네. 사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대학 동창이에요. 저희 둘이 동창이라서 굉장히 친하고요. 뭐 야자하는 사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좀 이렇게 어두운, 무거운 분위기라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재밌는 방송을 같이 한번 나와주셔서 해주시죠.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 전문 PD 탁재영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